안녕하세요. 8시 25분입니다. 이 시간에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HLB 관련된 종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하락이 크다 보면 시장에 대한 분석도 지금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장의 움직임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보고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이 좋다, 종목이 완벽하다라고 해서 고점이라든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풀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은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뭐 하락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은 항상 꼼꼼하게 될 수 있으면 종목보다도 시장을 먼저 분석하고 종목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풍제약 제가 이제 시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점점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시장을 일단 떠나서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이제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보면 시장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종목 시장이 올라가던 시장이 하락을 하던 종목에 대한 이제 위치를 이제 보는 겁니다. 종목하고 처음에는 지수랑 종목 시장과 연관이 있어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종목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별개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일단은 하락을 하던 시장이 상승을 하던 그걸 떠나서 종목만 일단 보는 겁니다. 관련은 당연히 있고요. 신풍제약을 보시면 지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일단 작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횡보를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밑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흐름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하고 횡보 작업 예를 들어서 뭐 뺐다가 올리는데 10% 뺐다가 다시 올리는데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20%든 30%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올리지 못하면 또 다시 밑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패턴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돌려주느냐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위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좀 대응이라든지 어떠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는 당연히 끊어가는 매매가 좀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매매 이후에 수익이 나면 뭐 정리한다든지 손실이 나더라도 좀 정리하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에 대한 매매 전략을 다시 세우는 이러한 전략이 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게 계속 이게 홀딩을 하는 것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오겠지 물론 그 전략도 틀린 거는 아니죠.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높게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그러면 더 여유 있게 시간적인 것과 이 하락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시간에 좀 밀렸죠. 밀렸는데 이 밑으로 좀 깨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가 이제 또 저항이 되면서 이 밑에서 또 어떠한 작업이 또 이루어질지 이 밑에서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 더 내려야 돼요. 하나 더 내려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혹시 뭐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시청하시는 분들만 시청하시는데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왜 올라가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빠졌고 여기는 왜 빠졌고 여기 왜 올라갔죠?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무조건 올라가고, 물론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겠지만 모든 파동에 있어서 뭐 뉴스 기사 공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흐름을 좀 말씀드려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모양이 참 특이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습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줬다라는 것은, 그리고 한 번 일부러 또 빼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안에 대한 위치에 대한 흐름이 좀 중요한 이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리를 잡고 일부러 빼고 나서 저항시키고 갭으로 띄워서 지지받고 올렸다라는 것은 이 위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또 여기는 강한 또 저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을 해서 큰 상승을 뭐 수익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만약에 이렇게 빼고 올리던 뭐 어느 정도 빼고 올리던, 저는 하락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하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에서는 꽤 강한 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이 하락을 하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간다, 장중에, 그럼 홀딩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래도 저는 좀 현금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밑에서 자리를 잡는 것, 네, 이 또한 장중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를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띄어서 올려놓고 이 위에서 또 매도를 또 했죠. 근데 물량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빼고 올리고 거래량 터진 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만약에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쉽게 뚫을 거야 이거. 예, 여기 만약에 상승을 세력들이 작업을 하겠다, 이거 쉽게 뚫습니다. 네, 딱 보면 쉽게 뚫죠. 근데 쉽게 뚫지 못한다라면 여기에서 이게 정리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 하락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밀리게 되면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TBNT 보겠습니다. 자, 어제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림을 잘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항이고, 그 다음에 조금 밀리는 모습. 그러면 이제 지금을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저항을 받고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저점을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저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켜주면 된다. 지켜주고 다시 돌려주면서 어떻게 이 흐름에 대해서, 자, 이 흐름을 이어가는, 약간 이탈을 했지만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시면 돼요. 지금 장기 평선에 대한 200선에 대한 내용이죠. 200선을 잘 지지를 해주느냐, 그리고 돌려주느냐, 이 모습 하나만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이게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분석을 하셔서 대응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약 보겠습니다. 제약은 지금 흐름 자체가 일단 아주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제 양봉에 대한 지킴, 그렇죠? 양봉은 지켜야 된다. 못 지켰죠? 그러면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깨졌고 단기 최저점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하면 뭐 이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돌려주지 못하면 추가 하락.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대응을 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지켜본다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돌려줄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 이 부분. 그러니까 대응, 제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 대응이다. 하락을 할 때 수익을 보지는 못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것이 수익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틀리더라도 손절 치고 올라가더라도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만약에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게 더 어려워져요. 이제 저점이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도 이후에 다시 잡으시면 되는데, 그러한 전략을 조금 세우시면 어떨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넥스트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넥스트가 뭐 다른 더 좋은 재료가 있어서 올라갔다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자리를 너무 잘 지켜주고 있고, 시장에 비해서도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돌릴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빠졌죠. 여기 못 돌려주면 어떻게 빠지겠죠. 여기 돌릴 자리예요, 이건. 이렇게 돌릴 자리라는 건 뭐냐면 위험한 자리. 상승을 시키면 쉽게 상승할 수 있지만, 상승을 시키는 척하고 매수 만들고 빼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런 내용을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좀 밀렸지만 내일 자리를 잡고 유지만 계속하면 됩니다. 이것보다는 내일 시장에서 자리를 유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흐름이 좋고 잘 지지가 되어 있는 모습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탈하면 반대로 좋은 모습에서 유지가 되지 못하니까 밀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과학하고 LB에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양봉을 못 지켰죠. 이 양봉을 못 지키면서 좀 이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 30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을 보시면, 자, 오늘도 장중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이거는 좀 특이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올라가다 또 떨어지네, 아마 이러한 단순하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 분명히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뭐 시장에 비해서라든지 어떤 특징이 좀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에 대한 것인데,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상승 하락의 방향성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변동성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나오면은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하락 쪽이든 상승 쪽이든 이제 방향을 모르겠는 것뿐이지, 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 좀 우리가 분명히 대응을 좀 잘해 주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별거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자,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상승으로 좀 나오면 좋은데, 근데 하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을 해도 지금 미리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에 나와도 이 밑에서 작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단타 매매도 그렇고요. 뭐 현금화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뭐 올라가면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상승, 뭐 빠지면 현금화 잘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자꾸 상승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수는 하는데 손절이 안 돼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는 분명히 기회가 온다. 저는 HLB를 기업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 상승 나올 때 뭐 괜찮다, 좋다, 그죠? 좋다, 이 얘기는 다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안 좋다라고 해서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주식대로 보시라는 거지, 너무 기업에 대해서 완벽한 기업이다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만 하면 이런 매도도 안 나와요. 꼭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전에 1000%가 올랐기 때문에 또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 그런 종목이 차트로 더 잘 맞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상관이 없는데 기업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좀 큰 우량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목들이 차트 분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안 맞는, 그러니까 못한다라기보다도 쉽지가 않고 쉬운 거는 오히려 HLB 이런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HLB를 계속 차트 분석하는 이유가 쉬워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 HLB를 통해서 돈 버시는 수익 버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이후에도. 그래서 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저는 만들 수 있다. 충분히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상관없이 매수에 대한 것과 매도에 대한 흐름만 잘 읽어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수익 볼 수 있다.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승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상승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곧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변동에 따른 모양을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